소방설비기사, 전기와 기계 중 무엇을 따야 할까? 싼 기사가 답이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공부 시작하면 후회합니다. 소방설비기사 추천 대상과 취득과정 전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취득 후 크게 4가지의 진로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감리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 업무,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등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건물 및 빌딩 등 시설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 그 외에도 소방공무원 등으로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7년간 응시 현황을 살펴보면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분야 불문하고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격증 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방설비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데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발표가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냐 하면 모든 건물은 일정한 설비를 갖추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임이라고 하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경력과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특급과 1급으로 선임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예를 들면 전기기사 등이 겸직해서 업무를 수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겸직이 금지되면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봤을 때 안전관리라는 분야가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며 소방설비기사는 전문 자격증으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다른 자격증과 연계성이 높고 활용도가 높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와 기계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높아 여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전기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기기사와 소방전기를 많이 취득합니다. 전기기사와 소방전기는 겹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전기기사를 공부하면 소방전기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 기계기사에서는 소방기계에서 다루는 유체역학의 개념을,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소방설비기사에서 다루는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과목을 배우고요. 산업안전기사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계기구 설비 안전관리 등 전기와 기계 분야를 포함한 안전관리에 대해 폭넓게 배웁니다. 앞서 말한 자격증들은 연관성이 있고 서로 보완하면서 폭넓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천하는 자격증 조합은 다음과 같으며 우선순위에 맞춰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정년이 긴 직종이다. 소방설비기사는 정년이 없는 대표 자격증으로 실제 합격생들을 살펴보았을 때 50대,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경력이 없는 50대, 60대 분들은 노후로 시설관리나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어느 직무나 그렇듯 처음부터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경력을 쌓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등급까지 경력관리를 잘 하게 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고연봉직이다. 소방 관련 자격증 등급은 산업기사와 기사로 이루어져 있고 상위 등급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 점검 분야에서, 소방기술사는 소방감리 및 설계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자격증인데요.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경력을 쌓아 시설관리사, 기술사 등으로 진출한다면 1억 가까이 되는 상당히 고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사, 기술사 등을 목표로 두신다면 자격증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을 빠르게 쌓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소방설비기사 취득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방설비기사는 바로 응시하고 싶다고 해서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학력, 경력 등 큐넷에서 명시한 응시 자격을 충족하셔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산업기사와 기사의 난이도 차이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상위 등급의 자격인 기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치신 분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산업기사와 기사에는 큰 난이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기사와 기사는 시험 과목도 동일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기사에 먼저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응시 자격은 우상단 카드를 통해 1분 만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와 기계로 응시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과목이 있고요. 소방전기 분야는 소방전기 일반과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기계 분야는 소방유체역학과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의 분야를 먼저 취득해두면 공통 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소방설비기사, 전기기계 분야 둘 중에 무엇을 따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추천 대상은 이렇습니다. 공사, 감리, 설계업 등 소방업체는 싼 기사, 소방안전관리자는 싼 기사, 전기 분야는 소방전기, 시설관리는 소방쌍기사, 건축 설비 분야는 소방기계, 제조업은 소방기계. 이 외에도 준비기간, 취업 목적 등 세세한 조건까지 고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간단히 테스트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소방 관련 업계로 나아가시려는 분들은 전기 기계 모두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소방 업체에서 근무하려면 쌍기사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소방 공사 업체를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방 업체는 크게 전문 업체가 있고 일반 업체가 있는데요. 전문 업체의 경우 전체 공사를 총괄할 수가 있고 일반 업체는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업체의 경우 소방 설비기사, 쌍기사 보유자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또 실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도 전기 기계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데요. 소방 설비기사 기계 분야는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등 기계로 작동하는 소방 시스템, 전기 분야는 비상경보, 비상조명 등 전기로 작동하는 소방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두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업무 수행에 있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쌍기사를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와 기계 중 뭐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취득이 수월한 분야부터 공부해 보시는 게 좋겠죠? 합격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전기 분야가 수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분들이라면 전기 분야를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 분야가 기계에 비해 암기해야 할 분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암기보다 계산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계 분야를 먼저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전공자라면 전기 기계 중 자신 있는 분야를 먼저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준비기간은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은 필기, 실기 합쳐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이외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기 분야 비전공자라면 소방전기 일반,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순으로, 전공자라면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전기 일반 순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분야도 비전공자는 소방유체역학,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순으로, 전공자라면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유체역학 순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비전공자의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전기 일반, 소방유체역학이기 때문인데요. 비전공자라면 이 두 과목의 시간 할애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자는 소방이란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소방원론, 관련 법을 배우는 소방관계법규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소방설비기사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신 후 전공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필기 단기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독인데요.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시험의 특징이 있다면 과목별로 공부량이 많고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방전기 일반, 소방유체역학 과목은 비전공자가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부 시작이 어려운 비전공자라면 해커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방용어 기초 특강을 들어보시면서 용어에 우선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유형을 구분하여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설비기사 실기의 경우 크게 단답형과 계산 문제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공부법을 달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답형은 단순 암기 문제이므로 자주 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 시험에서 답변할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직접 써보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 문제 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하며 기초적인 계산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강의를 통해 각 이론과 공식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커스에서는 모든 합격생분들이 한 번에 공부 끝내실 수 있도록 기초 이론부터 마무리까지 올인원 커리큘럼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직접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합격 시 수강료를 100% 환급해드리고 있어 최종 합격까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소방설비기사 외에도 앞서 언급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을 함께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자격증 13종을 모두 무제한 수강하실 수 있는 평생 보장반 또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설비기사 추천 대상과 취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주세요.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해커스 소방설비기사 100% 환급반 평생 보장반 할인 쿠폰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과 등록 방법이 나와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서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